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제주도는 다른 지방 돼지고기 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양돈 농가는 차단 방역에 비상입니다. 대중교통 개편 이후 하루 7시간 근무 형태의 공영버스 기사 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시는 초과 근무를 방치하고 배차 조정 요구에 기사들끼리 해결하라며 노노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던 4.3 생존 수영인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영인들의 전과를 없애주는 4.3 특별법 개정은 정쟁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늘었지만 난개발로 곶자왈이 줄어들면서 토양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육상에 이어 해양 생태계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제주 지역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다른 지역 돼지와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는 등 긴급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방역 차량이 양돈 농가를 돌며 소독 약재를 뿌립니다.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자 긴급 방역에 나선 겁니다. 농장들도 입구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붙이고 전염병 차단에 나섰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야 뭐 모든 게 다 걱정되죠. 뭐 혹시 발병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혹이라도 뭐 이 제주도에 온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긴장이 더 완화되고 하겠죠.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면서 도내 양돈 농가들도 차단 방역을 실시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오늘 오후 6시부터 다른 지역의 돼지와 돼지고기, 부산물 등의 반입을 모두 금지하면서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도 강화됐습니다. 항만에서는 배로 들어오는 차량 검색을 2배로 늘리고 공항도 해외 여행객들의 휴대폰 검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반입 금지 물품이 휴대가 되고 있는지, 휴대하고 오고 있는지 그 여부를 좀 더 철저히 검색할 계획입니다. 좀 더 이제 여러 차량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꼼꼼히 좀 보고요. 제주도는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는 시점까지 양돈 농장이 밀집된 한림읍과 대정읍 등 도내 4곳의 거점 소독 시설과 통제 시설 등을 설치해 질병 유입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양돈 농가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외부인이 철저한 출입 통제, 외국인 근로자 교육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필히 준수하여 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바이러스와 직접 접촉할 때 감염된 돼지와 접촉하거나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물건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일단 감염되면 폐사율이 100%지만 백신 등이 없다 보니 제주 지역 양돈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 공론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마련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지주택연구원 윤은주 박사는 환경보존과 적정개발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대상 부지와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도 정책팀장은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 강제 수용권이 주어지면 사회 갈등이 불가피한데도 제주도가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민간 특례 사업은 수익을 내기 위한 난개발을 이야기한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버스 노선이 급증하면서 제주도가 정해진 시간만 일하는 비정규직 기사들을 대거 채용했는데요. 제주시 지역 기사들의 초과 근무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주시가 기사들끼리 해결하라며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제주시에서 공영버스 기사로 일하게 된 김경수 씨. 올해부터 하루 2교대로 근무 패턴이 바뀌면서 차고지인 제주시 연동에서 셔틀버스로 구자읍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일하도록 정해진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이 때문에 김 씨의 근무 시간은 9시간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통상 근로자보다 적게 근무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초과 수당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이제 셔틀 시간 뭐 그런 시간까지 다 합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돼 가지고 도에다가 이제 추가 수당을 달라 해도 답이 없고 근무 여건에 맞게 근무 편성을 해달라고도 답이 없고. 김 씨처럼 계약된 근무 시간을 넘기며 일해도 초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버스 기사는 40명. 9개월 넘게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주시는 정규직 버스 기사들과 배차 조정을 하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유로 이제 거의 방치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끼리 또는 노조끼리 이런 불화가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리 운영 계획에는 원칙상 근무 시간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어떠한 경우도 한 달에 1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취재가 시작돼서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약간 반발이 있어가지고 협의 중에 약간 좀 늦어지고 있는데 조만간에 시간 선택 기제를 그렇게 좀 적은 시간이 근무 시간이 적은 노선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영버스 기사 58명이 일하는 서귀포시는 올해 주 52시간 도입에 맞춰 정규직 기사들과의 배차 조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해결했습니다. 결국 제주시가 예견된 문제 해결을 미룬 채 관리 감독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4.3 때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경인 할머니가 별세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생존 수용인들 대부분이 90을 넘긴 고령이지만 수용인들의 전과를 없애주는 4.3 특별법 개정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4.3 당시 산에 숨었다는 이유만으로 군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경인 할머니. 형무소에서 걸린 피부병이 악화돼 10달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얼굴의 흉터와 전과는 평생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이번엔 창피해져. 형무소에 가오고 나네. 창피해 주게. 이제 난 음식해 주게 그때다게 경 가온 사람으로 취급했수가 취급을 안 해줘. 지난 1월 재심을 통해 70년 만에 누명을 벗은 할머니는 다시 용기를 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었지만 소송은 시작도 못 해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심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수용인인 현창용 할아버지가 별세하는 등 수용인들의 비보가 이어지면서 남은 생존 수용인들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가는 길이 쉽기도 하구나. 나도 이제 앞이 짧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갑자기 죽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허무하네요. 현재 국가배상과 2차 재심 등 소송을 준비 중인 생존 수용인은 모두 24명. 대부분 90을 넘긴 고령이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지만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너무 힘들죠. 그리고 수용 생존인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요. 이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인 정기회가 시작됐지만 여야 대치 상황에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 회부를 보류시켰던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조례안을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도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태석 의장 등은 인력과 예산 조달, 업무 분장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했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내년 하반기 정기 인사 시기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흙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제주 섬의 자연자원 고갈을 심층 취재하는 기획뉴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기후 변화와 난개발 속에 제주의 흙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해발 1000m 한라산 어리목 계곡. 물길이 굽어지는 곳에서 거대한 절벽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흙이 깎여나간 높이는 10여 미터, 길이는 100여 미터에 이릅니다. 집중호우로 쏟아진 빗물이 산을 통째로 무너뜨리면서 흙이 모두 쓸려나간 것입니다. 그 최근 5, 6년 사이도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이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비가 온 뒤에는 농경지의 흙도 남아나질 않습니다. 밭에 커다란 물길이 생기면서 쓸려나간 흙의 두께가 10cm나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서 어디 가서 흙 파올 데도 없고 팔 데가 없습니다. 흙이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힘들고.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한라산 기슭의 저류지에는 수만 톤이나 되는 흙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하천을 통해 바다로 쏟아지면서 집중호우가 온 직후에는 흙탕물이 수백 미터나 누런 띠를 이루기도 합니다. 취재진은 정방폭포 앞바다에 나왔습니다. 폭포를 통해 쏟아진 흙이 바닷속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상에서 떠내려온 쓰레기 더미를 헤집어보자 시커먼 흙탕물이 일어납니다. 탐침봉으로 찔러보면 움푹 들어갈 만큼 두텁게 흙이 쌓여 있습니다. 빛과 산소가 차단돼 소라와 전복 등의 먹이인 해조류도 자랄 수 없게 됐습니다. 물건이 양 다 오염된 양 없다. 예전보다도 많이 그렇습니다. 예. 예전보단 많이.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는 경 물건이 이 성게도 막 설지고 했는데 원 알맹이가 없다. 기후 변화로 강수량이 급증하고 빗물이 스며들던 곶자왈은 난개발로 줄면서 토양 침식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범람을 막겠다며 하천의 폭을 넓히자 흙은 더 빠르게 바다로 흘러나갔고 육상은 물론 해양 생태계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제주도는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보육교사는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임금 격차가 심하고 특히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근무지가 바뀌면 경력도 인정되지 않고 있어 제주도가 이 같은 차별을 인정하고 개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에 관한 선을 1위 개발위원회의 찬성 입장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명 동물 테마파크 반대 대책위 등은 성명을 통해 선을 1위 전 이장 정모 씨는 개발위원회를 사칭하는 불법 행위를 당장 멈추라며 정 씨는 이미 이장에서 해임돼 개발이 소집 권한이 없고 위원회 상당수도 해임돼 자격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 이장 정 씨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마을개발위원회에 동물 테마파크 사업 찬반을 물은 결과 13명 가운데 9명이 찬성함에 따라 제주도 등의 마을 공식 입장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 1교차로 근처 평화로에서 굴삭기를 실은 5톤 트럭이 전도돼 운전자 58살 오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몰던 트럭에서 외부 충격 흔적이 없어 단독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과수에 차량 정밀 검사를 의뢰해 차량 오작동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제주시 구잡 월정해안에서 40,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을 주민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베이지색 긴 바지와 카키색 반 소매티를 입고 있었는데 해경은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부검을 실시해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화력발전소 취수구 익사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지점의 안전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중에 있는 취수 시설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고 취수구 폭도 사람 키보다 커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발전소 측에 해양 부위와 취수구 거름망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